안녕하십니까. 레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개기 7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아 이론과 시스템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이아 이론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분이에요. 영국 분이시고 1919년 출생하시고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도 넘게 사셨죠. 불과 2,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굉장히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이아 이론, 가이아 테오리,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이 가이아 이론은 굉장히 이 시스템 사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복잡한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아 이론의 핵심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나 자원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 조절적인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본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 이제 생물권, 이게 되겠죠. 또 비생명체, 대기나 해양, 지각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복합적이고 동적인 시스템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동적이다, 시스템 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죠. 이 시스템은 또 자기조절, 셀프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지구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온도, 해양 온도, 이런 것, 해양 염도,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러브록은 이를 대기, 해양, 지각, 생명체가 끊임없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려면 개별 요소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피드백 루프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시스템 사고의 기본 개념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정 문제나 상황을 개별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사고 방식이 되겠죠. 이 시스템 사고 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포리스터 교수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사실 이 시스템 사고 방식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원칙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상호 연결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 시스템의 행동, 비헤비어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루프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동적 균형과 비선형성 같은 것은 이제 시스템의 핵심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분석할 때 단순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난화가 식물 생태계, 대기 역학, 해양 순환 등의 어떤 피드백을 일으키고 다시 그것이 온난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즉, 원인과 결과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원인이었던 것이 결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체적인 피드백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아 이론과 시스템 사고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과 시스템 사고는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이라는 공통 주제를 공유를 하는데요. 이제 이 두 접근법의 연결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드백 룹. 가이아 이론에서 가이아 시스템은 수많은 피드백 루프를 통해 자기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질 경우 식물이 더 많은 CO2를 흡수하고 구름 형성,
이제 증발에 의해서 구름 형성이 증가하여 온도를 낮추는 피드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시스템 사고에서는 이런 과정은 강화 피드백과 균형 피드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강화 reinforcing 그리고 balancing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러브록이 주장한 자기조절 메커니즘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네거티브가 균형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밸런싱 피드백, 또 네거티브 피드백, 또 컨트롤링 피드백, 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전체론적 관점인데요. 헐리스 뷰라고 볼 수 있죠. 가이아 이론에서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생물권과 비생물권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지요. 시스템 사고에서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이아 이론이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이제 시스템 사고의 사고방식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복잡계의 비선형성 non-linearity입니다. 가이아 이론에서는 지구 시스템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알베도 효과가 감소하고 이것이 더 많은 빙하를 녹이는 순환이라고 보는데요. 알베도 효과는 백색도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 지구과학이나 또는 환경과학, 천문학, 건축 등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보통 0에서 이제 1까지 수치로 표현하고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만큼 반사하느냐, 얼만큼 흡수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경우는 반사율이 이제 100% 완전한 걸 의미하고 0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반사율이 적어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 빙하라든지 하얀 눈, 그렇게 흰색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1에 가깝고, 그래서 빙하 같은 경우는 뭐 0.8이나 또는 0.9의 그 알베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숲이라든지 도시, 뭐 바다, 이런 경우는 알베도 효과가 적어서 뭐 0.1에서 0.3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빙하가 지금 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이제 바다가 생기죠, 더. 그러면서 알베도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강화 피드백의 모습을 띠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계와 지속 가능성, Limiting and Sustainability인데요. 가이아 이론에서 러브록은 지구 시스템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자기조절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두렵고 걱정되는 이야기죠. 자기조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임계점을 지나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뉴스에도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2050년까지 뭐 3도 상승? 뭐 그러면 40억이 사망? 너무 끔찍한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시스템 사고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미래 이야기가 더욱더 암울하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네, 시스템 사고에서는 포레스터의 작업에서도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컨대 월드 모델 연구에서는 인간의 자원 소비와 환경적 한계가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월드 모델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있는데요. 이제 월드 모델 1은 제이 포레스터가 그 월드 다이내믹스에서 소개한 이제 기초적인 수준의 그러한 그 모델이 되겠고요. 이제 2는 원을 이제 좀 보완한 좀 수학적인 수치 같은 것이 좀 개선된 그러한 모델인데 이는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제 3은
굉장히 널리 알려졌는데요. 리미스 그로스, 우리 성장의 한계라고 번역하는 그 MIT 연구진에 의해서 이제 어, 펴낸 책에서 이 월드 모델 3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100년까지의 그 인간의 자원 소비와 환경적 한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께서도 혹시 안 읽으셨으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성장의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의 기후 위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이아 이론과 시스템 사고는 오늘날의 기후 변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자기 조절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이 그 균형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바로 인간이 문제인 거죠. 시스템 사고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과 장기적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컨대 포레스터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면 기후변화, 경제적 발전, 자원 소비 간의 동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기후위기 관련 환경교육을 보면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교육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적절하고 아주 진전된 관점인데요. 문제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시스템 사고라는 용어 자체도 낯선 너무나 어, 교육과정과 현장이 괴리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은 지구 시스템을 하나의 복합적인 자기조절 구조로 보았고, 이는 시스템의 중요한 원료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시스템 사고의 중요한 원료와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죠. 포레스터의 시스템 사고는 이러한 복잡계를 분석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요. 두 접근법은 모두 우리가 복잡한 환경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두 연구자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작업은 서로를 보완하며 현대사회가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지구를 전체 시스템으로 홀리스틱 뷰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은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과 시스템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